언어가 세계를 바꾼다. 여러분, 잠깐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아침 눈을 떠서 지금 쓰시는 언어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다고. 그 언어로 쓴 소설도, 그 언어로 부른 노래도, 그 언어로 나눈 사랑도 모두 사라진다면 언어는 단순한 소통수단이 아닙니다. 언어는 한 민족의 세계관이고 철학이고 감정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언어를 배우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강요받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 필수 과목이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 언어가 바로 한국어입니다. 오늘 저는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선택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저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몰랐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숫자로 보는 한국어의 현재. 먼저 숫자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세종학당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84개국 230개 도시 이상에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2007년 세종학당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 몇 개였는지 아십니까? 딱 1개였습니다. 1개에서 230개로 불과 약 20년 만에 언어학습 앱 듀오링고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어는 전 세계에서 학습 성장률이 가장 빠른 언어 중 하나로 매년 상위권을 기록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어가 프랑스어, 스페인어에 이어 손꼽히는 학습 언어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채널들의 구독자 수 합계가 수천만을 넘습니다.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는 현재 추정치로 수천만 명에 달합니다. 이 숫자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AI가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시대에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계 10개국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한글의 특별함,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본격적인 나라별 이야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왜 하필 한국어인가를 이해하려면 한글이라는 문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세계에는 수백 가지 문자가 있습니다. 로마자, 아랍 문자, 한자, 키릴 문자. 그런데 이 중에서 만든 사람과 만든 날짜와 만든 원리가 모두 명확하게 기록된 문자는 한글이 거의 유일합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면서 남긴 기록을 보면 그 목적이 놀랍도록 현대적입니다. 백성이 말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세종대왕은 포용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배우기 어려운 한자 때문에 글을 쓸 수 없는 백성들을 위해. 이 정신이 지금도 한글 안에 살아있습니다.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의 조합으로 수만 가지 소리를 표현합니다. 규칙이 명확하고 예외가 적습니다. 그래서 배우기 쉽습니다. 영국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두고 이론적으로 하루 만에 기본을 배울 수 있는 문자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언어 자체를 완전히 익히는 건 시간이 걸리지만 문자를 처음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어떤 문자보다 짧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 문을 두드린 사람들을 만나봅시다. 12. 이집트, 나일강 옆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 카이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 피라미드가 서 있는 이 도시, 한 대학 강의실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이집트 청년들이 하얀 보드에 쓰인 한글 자음과 모음을 진지하게 받아쓰고 있었습니다. 카이로 아인 샴스 대학교의 한국어과, 이 학과의 입학 경쟁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파루크라는 청년이 제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드라마 때문에 시작했어요. 이태원 클라스를 보다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배우다 보니까 한국어가 정말 아름다운 언어예요. 그리움, 설레다, 아련하다 이런 단어들이 아랍어에도 영어에도 없어요. 이 감정들이 한국어에만 있다는 게 신기해서 더 빠졌습니다.
파루크는 지금 한국 기업의 이집트 지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그에게는 꿈을 향한 문입니다. 이집트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늘어나는 건 드라마만의 힘이 아닙니다. 한국과 이집트 사이의 경제 협력이 늘면서 한국 기업들이 이집트에 진출하고 이집트 청년들이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한국어를 도구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는 감정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9위, 브라질,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한국 노래. 브라질 상파울루, 남미 최대의 도시. 이곳에 한국 교민 사회가 형성된 건 반세기도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브라질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교민 2세, 3세가 아닙니다. 브라질 현지인들입니다. 상파울루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아나 루이자라는 브라질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4년째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에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들었을 때 뭔가 달랐어요. 이 노래가 제 감정을 정확하게 건드리고 있는데 왜 영어로는 그 느낌이 안 오는 걸까 의아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들으려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국 시를 읽어요. 윤동주의 서시, 그 시를 한국어로 처음 읽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브라질에서 K-팝 팬 커뮤니티는 남미에서 가장 활발한 그룹 중 하나입니다. 상파울루에서는 매년 한국 문화 축제가 열리고 이 행사를 보러 오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한국계가 아닌 브라질 현지인들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 노래를 원어로 부르는 사람들. 이것이 한국어의 힘입니다. 파리, 튀르키예, 피로 맺은 형제, 말로 이어지다. 이 나라 이야기를 할 때는 잠깐 역사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유엔군이 참전했을 때 가장 먼 곳에서 달려온 나라 중 하나가 당시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였습니다. 1만 5천 명 이상의 튀르키예 군인이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중 741명이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몰랐습니다. 한국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달려왔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그 참전 용사들의 손자, 손녀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앙카라에서 만난 에르도안이라는 청년. 그의 할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우리 튀르키예와 닮은 나라다. 가족을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위기에서 포기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봅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다는 걸 느낍니다. 튀르키예와 한국은 형제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말과 문화의 유사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피로 맺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이제 언어의 다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위, 프랑스, 예술의 나라가 한국어에서 발견한 것. 파리, 세계의 예술과 문화의 수도라고 불리는 도시. 이 도시에서 한국어는 놀랍도록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파리에 있는 세종학당의 수강생은 매 기수마다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파리 7대학, 디드로 대학의 한국학과 교수 줄리아 마르탱 박사는 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한국어에만 있는 감정 표현들입니다. 한, 정, 눈치, 어떻게, 이 단어들은 번역이 안 됩니다. 프랑스어로 영어로 옮기면 뭔가가 빠집니다. 학생들은 이 언어에는 내가 모르는 감정의 세계가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더 깊이 빠져들어요. 한국어 눈치라는 단어가 2021년 영국 콜린스 영어 사전에 등재되었습니다. 한은 이미 여러 영어 학술 문헌에서 번역 없이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말합니다.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있는 언어는 그 언어만이 포착할 수 있는 인간 경험이 있다는 의미라고. 한국어가 가진 감정의 깊이, 그것이 예술을 사랑하는 프랑스인들을 매혹시키고 있습니다. 6위, 독일, 논리적인 나라가 한글에서 발견한 논리. 독일인들은 논리를 사랑합니다. 그런 독일인들이 한글을 보고
공통적으로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가 있다니.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크리스티네 슈미트 교수는 30년째 한국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학을 시작한 건 1980년대였는데 그때는 한국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동료 교수들이 왜 한국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논리적인 문자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평생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동료들이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한국어 어디서 배울 수 있냐고. 독일에서 한국어 학습이 늘어나는 데는 또 다른 실용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경제 협력이 급격히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과 한국의 배터리, 반도체 산업의 연결,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가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독일 엔지니어들이 한국 파트너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성과 논리, 문화와 산업, 두 가지 이유로 독일이 한국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5위, 미국, 다양성의 나라에서 한국어가 주류가 되다. 미국, 세계 문화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 한국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듀오링고 2023, 2024 보고서를 보면 미국에서 한국어는 전체 언어 학습자 수 기준으로 계속 성장하는 언어 중 하나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학습자들의 연령대입니다. 10대와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뉴욕 대학교 3학년 학생 에밀리 첸을 캠퍼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집에서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합니다. 그런데 3년 전에 한국어도 시작했어요. 처음엔 BTS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역사를 알게 됐고, 한국 문학을 읽게 됐고, 한국 철학을 접하게 됐어요. 흥과 한의 공존. 이게 미국 사회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과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인과 미국 이민자 사이에 이렇게 공통된 정서가 있다는 게 신기해요. 미국에서는 현재 일부 고등학교에서 한국어가 선택 외국어 과목으로 개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조지아 등 한인 커뮤니티가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2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4위, 베트남, 한국어는 인생을 바꾸는 티켓. 하노이 시내. 이른 아침부터 카페 곳곳에서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하는 청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어는 더 이상 취미가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현재 베트남에는 수천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를 비롯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이 기업들에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베트남인의 연봉은 같은 조건에서 한국어를 못하는 직원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높습니다. 하노이 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출신 응우엔 티 흐엉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지금 삼성 베트남 법인에서 일합니다. 저희 가족은 농촌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논을 팔아서 제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그 돈으로 한국어를 배웠어요. 4년 공부하고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하고 삼성에 입사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집을 샀고 부모님을 도시로 모셨습니다. 한국어가 저희 가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흐엉 씨의 남동생, 사촌, 친구들이 모두 한국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는 베트남에서 이미 세대를 넘어 전파되고 있습니다. 3위, 일본.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장 많이 배우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그 역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 일본은 한국어를 가장 많이 배우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어 학습 붐은 사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03년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방영되면서 첫 번째 한류 붐이 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BTS와 K-팝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두 번째, 세 번째 물결이 왔습니다. 오사카에서 한국어 학원을 운영하는 다나카 유코 씨는 말합니다.
제 학원에 처음 한국어를 배우러 온 학생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처음엔 거의 다 K-팝 또는 드라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 1년이 지나면 대답이 바뀌어요. 한국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알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언어를 배우면 그 나라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게 됩니다. 제 학원이 작은 한일 평화의 공간 같다고 생각해요. 도쿄 도내 서점에서 한국어 학습 코너는 어느 서점을 가도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있습니다. NHK는 오래전부터 한국어 강좌를 방송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의 시청자 수는 꾸준히 높은 수준입니다. 2위, 태국 한국어가 일상이 된 나라. 방콕 시내를 걸으면 한국어를 마주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 식당의 메뉴판, 뷰티숍의 간판, 쇼핑몰 내 한국 브랜드 매장. 태국에서 K-뷰티, K-푸드의 인기는 이미 엄청난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인기가 자연스럽게 언어로 이어졌습니다. 태국의 대학들에서 한국어 학과가 빠르게 늘고 있고 세종학당 태국센터는 수강 대기자가 넘칠 정도입니다. 방콕에서 K-뷰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핀찬타나 씨씨라는 태국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채널 구독자는 수십만 명. 영상은 태국어로 진행되지만 소개하는 제품들은 모두 한국 제품이고 제품 설명은 한국어 원문을 직접 읽어주며 설명합니다. 태국 시청자들이 요청했어요. 한국어 발음을 직접 들으면서 배우고 싶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어요. 지금 제 댓글창을 보면 태국어로 오빠, 언니, 대박이라는 단어가 넘칩니다. 한국어가 태국 10대들의 언어가 되고 있어요. 언어는 교과서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태국에서 한국어는 이미 자연스럽게 일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1위, 중국, 14억 이웃이 주목하는 언어. 한국어 학습자 수에서 절대적인 숫자로 가장 많은 나라를 꼽는다면 그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지리적 근접성, 한중 경제 협력의 규모, 그리고 한류의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한국어 학습 인구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절대적 숫자가 큽니다. 베이징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왕레이 교수는 오랫동안 한국어 교육을 해온 학자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한국어를 처음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는 학생들이 주로 취업 목적이었어요. 한국 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지금은 다양해졌어요. 드라마 때문에, K-팝 때문에, 한국 음식 때문에, 한국 철학 때문에 이유가 100가지가 넘어요. 언어를 배우는 이유가 다양해진다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이 표면에서 깊이로 들어간다는 신호입니다. 한중 관계가 때로 복잡하게 얽히는 정치적 맥락에서도 민간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와 K-팝 팬덤은 정부 차원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프트 파워의 힘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한국어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 살리는 언어. 제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언어 하나를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브라질의 아나 루이자는 한국 시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베트남의 흐엉 씨는 한국어로 가족의 운명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튀르키예의 에르도안은 할아버지와 더 가까워진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에밀리는 자신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세계를 보는 창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라는 창을 통해 세계를 보게 된 사람들은 더 따뜻하고 더 깊이 있는 시선을 갖게 된다고 그들 스스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담긴 정, 한, 눈치, 흥. 이 감정들은 번역되지 않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끼는 순간 뭔가가 열립니다. 이것이 한국어의 힘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먹을 것을 고민했을 겁니다. 출퇴근길에 지쳤을 겁니다. 뉴스를 보며 한숨 쉬었을 겁니다.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잊고 삽니다. 우리가 쓰는 이 말이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노래가 사막 한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든 드라마가 혼자 남겨진 누군가에게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70년 전 이 땅은 폐허였습니다. 그 폐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논밭을 팔았던 부모님들, 새벽까지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 포기하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았던 학생들, 그 사람들이 쌓아 올린 것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한국어라는 꽃으로, K-팝이라는 꽃으로, 기술이라는 꽃으로, 그리고 그 꽃나무 아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국어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결과입니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십시오.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